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3월 31일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4월 5월은 잔인한 달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민주화 역사상 4월 5일이 가장 잔인한 달이었고, 또 국힘이나 보수층에서는 진짜 잔인한 달이 4월 5월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지평을 새로 열고자 하는 고고TV 몇 명 보지 않지만 오늘도 고고합니다. 올말 월초에 고고TV가 후원금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있으신 분들은 후원 좀 하시고 보세요. 고고TV는 광고 수입이 없는 방송이고 슈퍼챗도 안 하고 라이브 방송도 안 하는 관계로 그 독지가 같은 분들이 고고TV를 지탱해 주시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있고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부탁 말씀드리고 여유 있으신 분들은 후원 좀 부탁드리고 아니신 분들은 그냥 고고TV를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어제 같은 경우 며칠 보니까 안이시영, 그 다음에 김정민님은 한 달에 두세 번씩 보내주십니다. 후원금을. 뭐 2, 3개월부터 그러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몇몇 분들이 킵고잉님, 몇몇 분들이 고고TV 후원을 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이 안철수 내부자 같은데 고고TV한테 지원해줘서 고맙다. 방송해줘서 고맙다. 근데 돈 벌려면 유튜브 하지 마라. 다른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아라. 안철수 의원이 고고TV한테 융숭한 대접도 못하는 것은 다 생각이 있었으시다. 명태균과 최순실 같이 그렇게 혹시 염려했으다. 그런데 안철수 좀 지지해 주세요. 지원해 주세요. 그런 댓글을 왜 쓰나? 차단시켜 버립니다. 고고TV 광고 수입 가지고 되지 않느냐? 광고 수입으로 먹고 살아야지. 고고TV 먹고 살려고 하는 방송 아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광고 수입이 없는 방송이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고고TV가 운영비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시간, 내 동력으로 쓰는데 내 돈 쓰는 게 한 달에 몇십만 원 돼요. 이 유튜브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왜 내가 쓰면서 합니까? 그리고 유튜브를 운영하는 것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건데 고고TV가 양진영 같이 했다면은 벌써 떼돈을 벌었다고 수도 없이 이야기했잖아요. 좋은 댓글 다시고, 그리고 댓글 다시면은 그 시청자들 분들께서 논쟁을 하세요. 고고TV한테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근데 후원하시는 분만 물어보세요. 메일도 내드립니다. 다른 데는 메일 하나 쓰면 후원금 한 달에 10만 원씩 하는 후원제 합니다. 고고TV 그런 거 안 합니다. 한심한. 고고TV 그동안 진행 방향을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이준석이 당대표 만들 때 강력하게 지원하고 오세훈 47% 서울시장 만들고 강력하게 지원한 이유는 문재인을 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유승민 1년 반 동안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철수 지원이 지금 2년 반이 들어갑니다. 제 구독자 떨어져 나가면서 제 수입이 깎이면서 하는 이유를 잘 생각하시라고요.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이거 안철수를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30% 이상 차는 30%. 30% 40% 차이나 이재명하고 여권의 떨거지 주자들 보면 대선 주자 아니에요, 걔네들. 고고TV에 계속 말씀드리는 게 안철수 아니면 안 돼요. 정치 공학적으로 윤석열을 지키자, 이재명을 지키자 가지고는 안 돼요.
이재명한테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가정력으로, 사회 공헌성으로 그런 대권 주자를 내야지만이 국힘과 보수는 살 수 있어요. 제가 욕먹어가면서 안철수만 찍었다 하면은 그 댓글이 쭉 달리는 거 보면은 손가락이나 잘라라. 간철수. 저건 정치인 감각도 없다. 왜 정치한다고 아직까지 버티고 있냐. 그런 댓글이 많이 달려요. 안철수 지지 세력이 너무나 약해요. 지지자들도 반을 진번에 윤석열과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반이 떨궈져 나갔어요. 그들은 자기 시간과 노동력과 돈을 갖다가 투자하면서 안철수 지지했는데 안철수가 그 사람들한테 미안하다. 지켜봐다오. 사과 한마디 없어요. 안철수 지지자들한테. 남아있으신 분들은 초기에 안철수 지지자들부터 지금 남아있는데 그분들이야말로 안철수 끝까지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사람을 잡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잡는 것입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그래요. 정치권에서는 절대 적을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준석 날아가는 거 보세요. 한동훈 적어도 날아갑니다.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움직이지 못하면 정치하는데 대단히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재명은 상수야. 몇 년 동안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재명은 상수고 이재명을 이길 자는 안철수뿐이 없어. 능력은 저는 고만고만해. 그리고 양진이 꽉꽉 뭉치면은 공학적으로 변해. 이재명한테 상대적인 우월성을 가진 자가 여권에서 나와야 되니 그게 안철수라고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이가 이재명한테 상대적인 우월성이 있어요? 도덕적으로 이재명한테 상대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올시다라는 거죠. 근데 윤석열을 살리자, 윤석열을 복귀시키자, 윤석열이 계엄령 잘했다는 세력이 오세훈, 한동훈, 김문수, 홍준표한테 들어붙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정치라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을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그거를 무시한 자들은 절대 정치권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당에 기대 가지고 국회의원 한두 번 한 놈들은 있겠지만은 지역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국민적인 합의에 의해서 그들은 다 쫓겨납니다. 그런데 안철수는 아직까지도 기사회생을 도모하고 있죠. 그래서 안철수를 미는 거예요. 상대적인 우월성 때문에. 여권 대권 주자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하고 이재명보다 더 우월하고 한심한 리얼미터가 이거 나 충격적이다 아니야. 앞으로 더 그래요 이거. 근데 국힘 얼치기 애널들 평론가들과 또 민주당을 갖다가 지지하는 얼치기 평론가들은 서로가 두려운 거야. 이재명이가 워낙 양아치 같은 놈이기 때문에 저거 대권 주자로 우리가 내세우는 것은 필수야, 필수. 방법이 없어. 이재명 내세워 지켜야 되는 거고 국힘 놈들은 이재명이 저거 양아치적이고 범죄자니까 우리가 나가면 이게 하는데 그 둘 다 틀렸어요. 이재명은 벌써 쉽게 말해서 100m 달리기라면 50m 선에 서 있다고. 걔가 아무리 양아치더라도. 그게 다 누구 때문이냐 그러면은 윤석열하고 국힘 때문에 그래요. 국힘 여권 여권 주자 떨거지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안철수 띄워놓으면은 이재명하고 거의 막상막하 될 겁니다. 리얼미터 설명드리기 전에 이 조선일보가 보통 문제가 아닌데 이놈의 새끼들이 지금도 코인빨에 하는 거예요. 기성세대 노인들을 독자로 대상으로 해 코인빨에 하면서 이 녀석들을 속으로 윤석열이가 탄핵이 기각되면 진짜 나라 엉망으로 될 텐데 그거 다 알아요. 알면서 윤석열 탄핵 기각을 외칩니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오늘 아침이죠 이게. 내 어제 그저께 그거저께 다 이거 분석해 드린 건데 이재명을 싫어하는 게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 이재명을 지지하는 것보다 이재명을 싫어하는 여론조사가 더 높아요. 그걸 오늘 아침에 말하는데 조선일보가 차기 지도자 1위는 없다. 모릅니다.
이재명 지지자가 갤럽 같은 거 32, 3% 나오는데 MBS 같은 경우에 30%에서 34% 나와요. 32%에서 34% 나와요. 근데 몰라. 나 지지하는 후보가 없어가 35%에서 37%, 40% 가까이 나와요. 그러면 이재명이한테 관심이 없고 이재명이 싫어하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더 많은 35%에서 37%, 40%가 국힘, 떨거지들 여권 주자를 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있다니까요. 근데 조선일보 놈들은 이거를 또 이상하게 왜곡을 하죠. 차기 지도자 1위는 없다. 모릅니다. 모름시다. 부동층이 이재명을 제쳤다. 그래서 국힘이 이길 수 있다. 이런 논리 아니에요? 이런 엉터리 기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중도층은 60%에서가 이재명 쪽으로 갔고 국힘 쪽은 30%도 채 안 가고 있고 또 동훈이 유튜버로 지원하는 동훈이의 유튜버가 한 너댓 개 돼요. 처음엔 한두 개 하다 보면 너댓 개 돼요. 걔네들이 점점 확장을 해가요. 왜? 윤석열이 너무 희한함으로. 근데 제가 계속 그러잖아요. 윤석열과 한동훈은 쌍쌍동이야. 똑같은 놈이야. 오죽하면 한동훈 쪽으로 쬐끔쬐끔 그 유튜브가 확장되고 있겠어요? 개설이 되고? 안철수를 지지하는 사람은 그거 뒤에 하나뿐이 없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도. 노컷뉴스에서 이런 기사를 오늘 냅니다. 이재명 무죄에 움직이는 중도, 이재명 쪽으로 중도가 확 쏠렸다. 그런데 국힘 떨거지 여권 주자를 보면은 김문수가 하락하고 한동훈이가 떴다. 한 2, 3%, 1, 2% 떴어요. 2, 3%. 중도 지지층에서 김문수가 하락하고 오세훈이 하락하고 한동훈 쪽으로 조금 2, 3% 올랐어요. 그래봐야 전체적인 지지율은 형편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론에서도 오세훈 제거, 홍준표 제거, 명태균도 있고 탄핵을 반대하고 그래 한동훈은 탄핵 반대도 아니고 찬성도 아니고 어정쩡이고 지금 탄핵 반대로 가고 있죠. 그래도 한동훈뿐이 없다. 이렇게 또 띄우죠. 그리고 조갑재라는 놈도 그렇고 정규재라는 놈도 그렇고 이준석 띄우고 한동훈 띄우고 왔다리 갔다리 하죠. 그놈들 보수 아닙니다. 앵벌입니다. 고고TV가 그렇게 방송하려면은 충분히 방송했어요. 준석이 밀어도 준석이 이거 코어 세력이 한 8, 9만 명 되니까 후원도 다 들어오고 그럽니다. 한동훈이 뜨면 막 쏟아질 거야 할매들한테 후원금이. 한심한. 정당 지지율은 볼 필요 없어요. 국힘은 없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국힘은. 민주당 국힘이 정당 지지율 40대 40%로 간다고 치더라도 대선 가면 60대 6대 4 정도로 쳐요. 제가 분석하고 제가 이 직관적으로 보면 국힘이 6대 4로 진다는 말이에요. 응? 근데 국힘 지지율이 40%가 절대 안 넘어갈 거예요. 민주당 지지율은 40%가 넘어갈 수 있어요. 45%까지 갈 수가 있어요. 현재도 그렇고 조기 대선도 그래요. 근데 국힘은 35%가 절대 안 넘어갈 거예요. 그게 다 나타나고 있어요. 여론조사에서. 그리고 리얼미터나 갤럽이나 MBS가 정권 교체율이 정권 창출보다 15%가 항상 높아요. 대부분. 근데 오늘 리얼미터는 20% 차이를 벌립니다. 이게 헌재 때문에 그래요. 헌재가 윤석열 탄핵 인용을 안 해서 그래요. 오늘 리얼미터 보면은 정권 교체가 57.1%, 정권 연장이 37.9%, 20% 차이 납니다. 그리고 국힘 지지를 확 뺍니다. 헌재가 윤석열 탄핵 선고를 안 해서 그래요. 근데 국힘 놈들이나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나 그 광화문 세력 없어요. 광장 세력 없어요. 그러니까 양진영이 다 뭉친다는데 지들끼리 말이야 당원들 모아가지고 하는 거 뭐예요? 아니면 기독교고 부흥회 하는 거. 기껏 대 5, 6만 명 모입니다. 그게 무슨 세력이 됩니까? 그게 무슨 여론이 됩니까? 여러분은 국민들은 다 쏘은 거예요. 거기서 이때까지 탄핵 전국에서. 일반 국민만 고통스러워 있고 일반 국민만 준비하고 징벌을 준비한다는 거죠. 그게 여론조사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4기 대선에 이재명이가 거의 50% 나옵니다. 50%. 근데 이 국힘이 떨거지들과 이 국힘을 없어졌다고 보셔야 돼요. 보수가 없어졌어요. 하는 거라시 보니까. 어떻게 윤석열의 복귀를 원합니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윤석열이라는 복귀하면 나라가 안정적으로 갈 것 같아요? 더 폭풍적인 반발이 일어납니다. 이재명이 그건 50%가 나오고, 볼 필요 없어요. 얘네들 거 지금. 얘네들이 상대적으로 도덕적으로 우월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애를 갖다가 국민들이 지지하고 국힘 합리적인 보수들이 지지하겠어요? 1대1 대결 구도가 나왔는데 기가 차지 않습니까? 저는 얘네들이 나가면은 김문수는 못 나와요. 김문수는 못 나와요. 본선에 못 나온다고요. 나와도 할 수 없고 나오면 더뎌지는 거고 오세훈하고 홍준표가 30% 차이 나요. 이재명하고 1대1 붙여보니까. 그 다음에 김문수 붙으니까 25.6% 차이 나는데 김문수가 나오면은 30% 질 수 있어요. 20%. 오세훈, 홍준표도 20% 이상 집니다. 근데 한동훈을 보면은 37% 차이 납니다. 이재명하고 붙였더니. 3배 차이 나요. 다른 놈들은 다 2배 차이 나고 이재명 1대1 구도에서.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보수나 국힘이나 정치 애널들이나 평론가들 애널들이나 광장 그거 왜곡된 거 그게 얼마나 휘둘린다는 게 지금 다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여론조사를 못 믿으면 뭘 믿고 우리가 정치를 봅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 김문수는 이재명은 누구하고 붙어도 54%야. 이게 그대로 나타날 거예요. 조기 대선 열리면은. 김문수 아니고 54대 28, 25% 차이나. 이게 좋대? 그래도 김문수가 말이지 이재명하고 붙으면 제일 경쟁력이 강하대? 이런 미친 것들을 봤나? 그 다음에 이재명하고 오세훈 붙으니까 54대 23이야. 이거 31.5% 차이나. 오세훈은 대선에 나오면 안 돼요. 스크래치가 난 게 아니라 벌써 치명타를 입었어요. 응? 명태균, 토호제, 명일동, 그거로 끝났어요. 근데 이놈이 꾸역꾸역 나온다는 거죠. 아니, 다른 애들도 나가는데 나는 왜 못 나와? 다른 애들보다 내가 더 패션 이미지가 강해? 다른 애들보다 나는 말이야, 이미지 정치가 강해? 그거 가지고 밀어붙이는데, 되지도 않아요. 오세훈 가지고는. 이재명하고 홍준표 붙이니까 54대 23이야. 얘도 30% 차이나. 홍준표는 미래 비전이 없어요. 혓바닥 가지고 정치를 합니다. 거기에 깊이 있는 국정에 대한 고찰이 없어요.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고, 그거 가지고 이기겠습니까? TK에서 홍준표를 갖다가 끌어올려도 이기겠습니까? 한동훈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은. 제가 계속 그러죠. 한동훈하고 김문수는 안 나와야 돼요. 최소한. 한동훈은 보면 17% 나와. 17%. 이재명하고 붙으니까. 1대1 구도라니까 이재명 54, 한동훈 17. 이게 뭡니까? 37% 차이 나요. 딱 3배로 이재명이가 이겨. 그런데 한동훈 개 이놈아들이 떨거지들이 쥐들이 갔다가 시사평론하고 유튜브 돌리니까 한동훈이가 꼽아놓은 애들이 있어. 다 한동훈 대표 당시에 대변인, 최고위원, 무슨 전략기획 부총장 그런 놈들이 다 유튜브하고 유튜브 출연하고 시사평론하면서 한동훈을 띄우는데 그럼 벌써 떴어야지. 국가가 문제다라는 책을 내가지고 벌써 떴어야지 이 자식이. 국가가 문제가 아니라 한동훈 내가 문제다요 이놈의 자식은.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조기 대선 한 달 전에 나오는 여론조사가 그대로 간다. 안 바뀐다. 그러면 윤석열의 탄핵 선고가 요번 주가 되든 다음 주가 되든 20일 만에 경선에서 이게 뒤집겠습니까? 못 뒤집어요. 그럼 이게 그대로 화난 거예요. 이재명이라는 새끼가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근데 이 국힘 좀비화된 이 무리들이, 산적 같은 놈들이 이거를, 우리가 지금 흩어졌으니까, 대선 주자가 많으니까, 여기서 단일 후보가 딱 나오면 단일 후보가 딱 나와서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한심한 새끼들. 그래서 안철수가, 제가 안철수에 대해서 불만도 많지, 안철수를 띄우지 않을 수가 없어야 되는데 그거를 밟고 있다는 거죠. 안철수를 띄워야 됨에도. 그러니까 죽은 정당이고 대권 패배하고, 안철수도 여기서 제대로 결기를 못 내놓으면은 안철수도 날라가요. 안철수는 오늘 봐도 리얼미터 이론조사에서 이름도 없어, 이름도. 그건 지명해서 그렇죠. 리얼미터에서, 회사에서. 저번 주에는 안철수는 어떠니? 이번 주엔 유승민을 지명해서. 유승민이 1점 몇 프로 나와. 그럼 안철수를 저번 주에 지었더니 2점 몇 프로 나왔어. 이걸 이런 식으로 사회에서 밟고, 정치가 밟고, 당에서 밟고, 이러면은, 그 결과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돼서 3년을 국정을 파괴했고, 그거를 갖다가 윤석열을 갖다가 살리자고 덤벼드는 이 정당이라는 이 쓰레기 집단이 살아남겠습니까? 그냥 이재명한테 그냥 갖다 바치는 거야. 국민이 결정하고 있어요, 벌써. 안철수 안 뛰면 다 돼집니다. 보수든 중도든 국가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